안녕하세요. 최성원입니다. 자, 오늘은 26학년도 올해 6월 모의평가 순서 문제 해설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순서 문제 해설을 하면서 올해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 때 가져야 될 태도와 가장 유사했던 기출문제 한 문제 더 풀어서 총 2문제 정도 문제를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순서 문제는요. 그 수능용에서 간접 쓰기 유형에 해당되고, 이 수능에서 간접 쓰기 유형은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무관한 거 고르는 거, 35번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맞춰야 돼, 35번 문제는. 그 다음에 36, 37번에 해당되는 순서 문제, 그리고 38, 39에는 삽입 문제, 이렇게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순서 문제 좀 다룰 거예요. 아마 올해 육모가 좀 많이 비교적 좀 쉬워서요. 순서 문제 또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딱히 없었지만 그래도 기출문제다 보니까 얻어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얻어가야 될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하고, 그 얻어가는 걸 바탕으로 다른 기출 적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기출은 일단 반복을 해서 거기서 얻어가야 될 걸 계속 얻어가면서 항상 시험장에 갈 때 가장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서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내용이죠, 내용.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뭘 말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게 이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기술적인 것들. 뭐 기능어라고 하는 거, 뭐 연결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능어에는 뭐 대명사, 지시사, 서치, 뭐 등등등 좀 있고, 연결어에는 뭐 역적, 예시, 나열 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건 제가 오늘 왜 간략하게만 다루냐면, 오늘 풀어야 될 문제는 저런 기능어와 연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사실 이 기능어랑 연결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이 문장과 똑같은 말이 뭐야를 찾는 걸 보통 어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그렇게 강조는 하지 않을 건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다른 기출 문제에서는 이거가 하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열의 나열. 뭐 in addition, similarly 같은 것들 있죠. 나열의 연결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얘도 무조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대명사는 여러분들 뭐 기능어 중에 대명사는 뭐냐면 뭐 복수대명사 있죠. they, their, them. 그다음에 단수 뭐 it, it. 뭐 쉬운 걸로 he, sh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또는 그녀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밑줄을 쳐야죠, 밑줄. 그러니까 기능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치든 해 놓으셔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지시사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this, this의 복수형이 these, that의 복수형이 those 이런 것들. 그거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such. 근데 아마 오늘은 해야 될 문제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 요건 이렇게만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러니까 순서 문제를 풀 때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요 3가지 정도 말고 몇 개가 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맨 위에 있는 얘예요.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대입파악과 빈칸과는 약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은 똑같은 말대로 묶여야 돼.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똑같은 말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선생아, 어디까지가 똑같은 말이니?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똑같다는 건 진짜 엄격하게 따져주세요. 엄격. 진짜 똑같은 말은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과 사례가 분리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대입파악과 빈칸은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냥. 근데 순서 문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엄격하게 좀 따져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냥 가볍게만 좀 보시면 문제풀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시문 읽고요. A, B, C의 첫 문장 읽어요. 여러분들 A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A 버린 다음에 B, C부터 읽으시면 안 돼요. A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 B, C의 첫 문장을 읽은 다음에 제시문과 A, B, C와의 연결이 불가능한 걸 고르는 게 편해. 연결이 불가능한 걸. 그러니까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읽었는데 제시문과 내용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어. 그럼 지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불가능한 걸 다 지우셔야 돼요. 뭔가 달라. 그리고 또는 뭔가 제시문과 요 문장 간에 거리감이 조금 있어. 뭔가 그 중간에 뭐가 하나 내용이 나온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것들이죠. 그거 다 지우셔야 돼. 그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요 37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박스.
제시문 동사가 is입니다. is. 항상 얘들아 문장 해석할 때 기본은 동사부터 끊어놓고 문장 해석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a good example of chaos, 그러니까 혼돈과 혼란의 좋은 예시가 뭐냐면, 자, magnetic pendulum, 그러니까 자석추예요. 자석추. 이 자석추가 쏠든 동사 아니겠죠? 왜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여야 되니까. 이 자석추가 팔리고 있어요. 뭐로써 executive toy니까, 뭐 executive는 뭐 임원진인데 뭔지 모르죠? toy 알잖아. 장난감. 그러니까 얘가 장난감인가 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it has four magnetic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맞아. 여러분들 그 순서 문제 풀 때요. 그 제시문 다음에 A, B, C 첫 문장 읽을 때 무조건 여러분들 순서 문제는 한 문장씩, 그러니까 한 문장씩 비교해야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되는지 유지가 안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제시문 다음에 A, B, C를 파악할 때 제시문이 두 문장이죠.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 거야. 마지막 문장. 그럼 이제 거기 두 번째 문장에 이시라고 나오는 거 보여요? 이거 기능어잖아. 뭐 동그라미 치든 밑줄을 쳐놓고 하시라고 이렇게. 그럼 이는 단수죠. 그럼 앞에 나오는 단수명사 뭐 자석추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자석추라는 건 has 뭘 갖고 있대요? 4개의 자석이 있나 봐. 근데 4개의 자석이 배열이 되고 있어. 이 바닥의 정사각형명에 4개의 좌석이 배열이 돼 있고, 그리고 추가 있나 봐요. 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뒤에 WH나 대시 나오죠? 명사가 나오고 뒤에 WH나 대시 나오면 어차피 이 대시 명사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던지면 됩니다. 이 추라는 게 어떤 추냐면 스윙, 흔들거리면 이렇게 흔들 왔다 갔다. between them, them이라고 또 기능은 나왔어요. 체크해. 물론 그렇게 크게 지금 막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요소를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체크해 놓는 연습을 해야지 저 기능어가 결정적인 요소로 쓰였을 때 저게 뭔지 압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them이 4개의 자석들을 말하지 않겠어요? 4개의 자석들 사이에서 요 추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제시문은 무슨 얘기하고 끝났어? 자석 추가. 다시 말하면 혼돈과 혼란을 만들어내는 예시로서의 자석 추가 뭔지를 설명하고 끝났어요. 그럼 A 볼게요. 혼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iteration, 각주의 반복이 존재해야 된대요. within, 어디 안에 존재해야 된대요? 불리는 것. 뭐라고 불리고 있어? non-linear, 그러니까 비선형적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속에 반복이 존재해야 된대. 아니, 자석추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복, 비선형 시스템은 왜 나온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지우시라고 이런 거. 자석추가 뭐야를 설명하다가 어떻게 이런 말이 어떻게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시문 다음에 깔끔하게 순서 배열시킨 다음에 쭉 읽죠? 이 반복이랑 요 비선형 시스템이란 말이 자석추에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결국 저 말도.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한 문장씩 객관적으로 이게 똑같은 말이야. 진짜 엄격하게 보시면 돼요. 야, B 봐봐. 뭐를 놓아주래? 추를 놓아주래. 그리고 노트, 주목하래요. 뭘 주목하래요? 마그네틱, 자석에 주목을 하래요. 근데 그 자석이 어떤 자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 그것 뭐 추가 방문하고 있는 자석을 주목하래요. 그러니까 추를 놓으면 위에 그 자석들 사이에서 추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됐죠? 그때 추가 방문하는, 그러니까 추가 왔다 갔다 하는 자석들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래요. 자석추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석추가 뭐야를 얘기한 다음에 이 자석추를 어떻게 쓰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 이 괜찮네, 합격. 계속 자석추 얘기 나오잖아요. 합격이에요. 자, C의 집 보시면, 자, 요것 좀 볼 거예요. 보시면, 여기, no matter how 나오는 거 봐요. no matter how. 자, no matter how의 해석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거 좀 지울게요. 좀 지우고, 제일 중요한 건 좀 말을 여기다 좀 적어 놓고 합시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자, no matter how라는 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여러분들 그 글을 보시다 보면요. WH로 시작하는 것들, what, where, when, which 이런 거 있죠. 이거나 아니면 how.
같은 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ever가 이렇게 붙어요. ever가 이렇게. 뭐 whatever 이런 거 들어봤죠? however 이런 거 들어봤죠? ever가 붙으면 이 ever가 붙은 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역할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명사 자리. 두 번째가 부사 자리입니다. 부사 자리. 자, 영어에서 명사 자리가 어디를 말하냐면 뭘 찾고 동사랑 전치사를 찾았을 때 동사의 앞이나 뒤, 전치사의 뒤 요 세 군데 자리 있죠? 여기가 영어에서 명사 자리. 부사 자리는 어디냐면 문장 전체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뭘 기점으로? 컴마를 기점으로 앞이나 뒤에 쓰이면 여기가 부사 자리예요. 그럼 이제 ever가 명사 자리에 쓰일 때는요 뜻이 뭐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전부다 뜻이 있고요. ever가 부사 자리에 쓰이면요 no matter이랑 같은 말이에요. 저기 나오는 저거. 그럼 결국 요게 however랑 같은 말이라고. however 됐어요? 그래서 ever 그런데 matter이라는 게 얘들아 동사로 중요하다죠. 근데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ever가 부사 자리에 쓰이면요 굳이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쳐면요 봐봐. 이런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이 문장 보시면 문장 동사가 believe죠. 그 동사 뒤에 쓰인 ever네요. 이 ever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해석을 할 때 전부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나는 믿어요. 자, whatever you said, 너가 말한 것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여기 똑같이 whatever you said죠. 근데 얘는 문장 전체의 동사가 love죠. 근데 콤마 앞에 지금 쓰였죠. 그래서 whatever you said, 너가 말한 것은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뭐 love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너가 말한 게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가 중요해. 사랑한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굳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봐. 여기 왔을 때 여기 no matter how부터 어디까지 콤마까지 묶어주라고. 왜? 일단 우리는 뭐 no matter how라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요 문장이 쓰인 말, 그러니까 필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날렸을 때 it, 그것은 또 기능어 나왔죠. 그것. 요게 제시문과 연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it이요 자석 추를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추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문장에 나오는 또 추를 말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걸 가리킬 수 있으니까 그것이 will visit 뭐 할 거야? 방문하죠? 어디에 방문한대요? 완전히 서로 다른 지점에 방문할 거야. 두 가지 경우에서. 그러니까 두 번 뭔가 한 번, 두 번이 있나 봐. 두 가지 경우에서 그것이 추가 서로 다른 지점에 방문한다고 나오는 거 보이죠? 일단 우리가 B를 읽었기 때문에 뭘 읽었기 때문에 B를 읽어서 뭔가 B라는 내용이 머릿속에 잔상이 남은 상태에서 C를 읽다 보니까 아까 B에서 뭔가 뭐 추가 방문한다는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라고 그 머리에 남았기 때문에 C가 되겠다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건 제시문 다음에 C냐. 제시문 다음에 C. 제시문은 자석추라는 건 4개의 자석과 추가 있어. 추는 자석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야. C. 추가 두 가지 경우에 완전히 다른 지점에 방문할 거래요. 아니 그럼 앞에 뭔가 추를 두 번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서로 다른 지점에 방문한지 알 거 아니에요. 제시문 다음에 C는 어색해요. 그래서 C 지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남았어요? B 다음에 뭐가 올까? A가 올까? C가 올까? 이제 고민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제시문은 끝났어요. 박스는. 이제 B 다음에 A가 올까 C가 올지를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순서 문제는 한 문장씩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읽은 거는 A랑 C는 첫 문장을 읽었지. 근데 뭐는? B는요. 첫 문장 읽었잖아. 근데 아직 우리 B 다음에 A가 올지 C가 올지 고민해야 되니까 B의 마지막 문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B 마지막 문장 좀 보시면 봐봐. 다음 문장 좀 볼게요. if부터 어디까지 묶었을 때. 자, 밑에 줄에 나오는 time까지 묶었을 때 추가요. 놓아졌어요. 똑같은 지점에서 두 번째. 그랬다면 움직임의 패턴이 처음에는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곧바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거래요. 사실은 요 추라는 거에 움직임의 패턴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계속 B는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석 추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석 추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A에서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석 추 이용한다는 말 나온 적 있어요? A 첫 문장에서? 그런 적 없죠. 그러면 B 다음에 뭐는요? A는 절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C 첫 문장에 무슨 얘기 나왔어? 그거 추가. 두 번째 경우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지점에 방문한다고 나오는 거 보여요? 이게 혼돈이잖아. 그리고 계속 C에서 무슨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석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B 다음에 C는 완벽히 똑같은 말이에요. 진술의 동질성의 유지. 이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첫 문장도 혼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근데 A는 어디에도 자석추 얘기가 안 나오잖아. 진술의 동질성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들 B 다음에 A가 연결되죠? 그러면 너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 줄 알아? 봐봐. 만약에 답이 니네 B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BAC가 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재심에서 자석추 얘기, B에서 자석추 얘기, 갑자기 자석추 얘기 안 해. 근데 다시 자석추 얘기로 돌아와요. 이게 어떻게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어요? 그래. 자석추 얘기 다 끝내놓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해야지. 글을 쓸 때. 그래서 답이 BCA 이렇게 되셔야 돼요. BCM 답이 뭐 3번이겠네요. 자, 근데 이거랑 얘는 좀 비교적 문제가 좀 쉬운 거야.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18학년도 구모예요. 그래서 요거 또 진술의 동질성을 유지한다라는 저 맥락을 가지고 풀면 거의 풀리거든요.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봐봐. 자, 일단 제시문부터 좀 볼게요. 우리 제시문 읽은 다음에 A, B, C를 봐야 되니까 제시문에서 자, 말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 눈의 움직임이라는 건 창문이에요. 뭘 보는 창문이야? 그렇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래요. 왜냐하면 자, where people look, 그다음에 reveal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자, 항상 문장 해석할 때 기본이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한 문장에 동사 몇 개? 하나. 근데 뭐가 생기면 WH나 대시나 how가 생기면 동사가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 where이라고 WH 나오는 거 보이죠? 이 뒤에 뭐 추가? 동사 추가. 그래서 그게 룩이 나오는 거야. 문장의 본동사는 뭐예요? reveal 앞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 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 붙여. 뭐? 눈의 움직임이야. 눈의 움직임. 자, 이렇게 뭔가 내용을 계속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건 주제라든가 대입학이나 아니면 빈칸 같은 데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아.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눈의 움직임이야. 그럼 그게 드러내죠? 그럼 여러분들 결국 리빌 뒤에 what부터 attend to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 하더라도 요게 뭐랑 같은 말이겠어? 당연히 mind이지 mind. 똑같은 말일 거 아니야.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because 같은 게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야.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는 다 인거야. 인과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기본 문제들은요. 영어에서 기본 문제들은 인과는 그냥 재진술로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언어적으로. 하여튼간 저 reveal 뒤에 what부터 attending to까지가 저 mind라고 보시면 되는데 읽기 전에 여러분들 거기 what이라는 게 나오는데 what이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what이 기본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 또는 무엇으로 시작한 다음에 지로 끝나는 경우가 what의 첫 번째 해석법이고 두 번째 what의 무슨 뜻이 있냐면 what 뒤에 이렇게 명사가 붙어요. 명사. what 뒤에 명사가 붙어버리면 어떤 명사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게 딱 그 경우예요. 여기 what 뒤에 environmental information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거를 어떤 환경적 정보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경적 정보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지 뭐야?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대요. 근데 순서 문제는 몇 문장씩? 한 문장씩. 근데 다음 문장에 however 뭐 됐어? 역접됐죠. 집중해야 돼. 제시문 다음에 A, B, C의 연결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 마지막 문장. 자, 그러나 there is more. 뭔가가 더 있대요. 뭐에?
집중과 관심에 뭔가가 더 있는 거야. then 뭐보다?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움직이는 것보다 집중에는 뭔가가 더 있나 봐. 그러면은 이 제시문의 마지막 내용이 뭘로 끝난 거야? 간단하게 정리하면 집중과 관심 있죠?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 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눈의 움직임 말고 뭔가가 더 있나 플러스 알파가.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다음 문장은 이 플러스 알파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눈의 움직임 말고 뭔가가 더 있어. A 볼게요. 자, A인데 첫 문장에 기능어 나오죠. 뭐? 이러한 경험. 이러한 경험. 너는 이러한 경험을 가질 거야. 그러면 제시문 다음에 A가 연결되면 제시문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경험과 붙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뭔가 경험과 붙을 수 있는 말이 안 나왔어. 뭔가 앞에 이러한 경험이 나오려면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제시문 내용이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거기 뒤에 보시면 if 뭐 하면 너가 책을 읽고 있어. 갑자기 인식하게 돼요. 뭐를? 자, 대절 뒤에 얼도 나오는 거 보이죠? 얼도부터 컴마까지 묶어주시면 얼도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해서 굳이 읽을 필요 없는데 일단 이거 순서 문제니까 좀 읽어봅시다. 왜? 순서 문제는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하나 정확히 꼼꼼하게 좀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가 눈을 움직이고 있어. 페이지를 막 가로질러서. 그리고 단어를 막 보고 있어. 눈을 움직이면서 페이지를 보면서 단어를 막 보고 있을지라도 너는 너가 읽고 있는 것에 하나도 생각을 얻어낼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눈으로 책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읽고 있는 게 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집중과 관심에는 단순히 눈의 움직임 말고 뭔가가 더 있다는 말이네. 자, 이 푸절은 그 말이 맞거든? 근데 A에 나오는 이러한 경험이 안 붙어요. 제시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A는 지우시면 돼요. 자, B 보시면 이분도 나오는 거 보이죠? 이분도부터 어디까지 묶어요? 컴마까지 이렇게 묶었을 때. 자, 너가 looking at the word, 뭘 보고 있어요? 단어를 보고 있을지라도. 단어를 보고 있지만 너가 하나도 집중하지 않고 있대요. 뭐야 그 말은? 단어를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눈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집중을 못하고 있죠. 왜? 집중에는 눈의 움직임 말고 뭔가가 더 있거든. B도 괜찮아요. B는 안 돼요. 괜찮아. 괜찮고. 자, C. 자, we can pay attention. 너가 뭐 할 수 있어요? 뭔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너의 시야에 없는 거야. 자, 내가 뭔가를 보지 않고 있어. 내가 뭔가를 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 말은 뭐야? 집중은 단순히 눈의 움직임 말고 뭔가가 더 있다는 거야. 근데 약간 여러분들 A랑 B랑은 뭔가 다른 느낌이죠. A랑 B는 보고 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 얘는 안 보고 있는데 집중하는 경우. 뭔가 흐름이 달라. 이런 것도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결국 보면 여러분들 A랑 B는 진술의 동질성의 입장에서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또 C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A랑 B는 어떤 느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 됐어요? 근데 C는 뭐야? 눈으로 보고 있진 않은데 집중을 하는 경우죠. 그럼 결국 C랑 A, B는 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C랑 A, B는 나눠 놔야 돼. 이렇게 또 읽을 때. 왜?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들 A, B, C 결국 똑같은 말이야. 무슨 얘기? 눈의 움직임, 그러니까 집중과 관심에는 눈을 단순히 움직이는 거 말고 뭔가가 더 있어. 플러스 알파가. 똑같은 말 하고 있다니까. 다만 순서 문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되게 똑같은 말이 아니라 진짜 똑같은 말은 붙여야 돼요. 완전 똑같은 말은. 그래서 그러니까 A, B랑 C는 또 나눠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C의 첫 문장에 as라는 게 나와. as. 근데 as는 뜻이 여러 개가 되게 사전에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 되게 많은데 기본적인 거 3개 정도만 체크해. 기본적인 거 3개. 뭐 물론 한두 개가 더 있긴 한데요. 자, 기본적인 거 3개. 첫 번째가 뭐냐면 as 뒤에 뭐가 나올 때 명사가 나올 때 이때 as에 로서란 뜻이 있고요. as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이때 as는 when 뭐뭐 할 때 또는 because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이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as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에 나오면요. 이때 as는 대로, 처럼, 듯이 이런 뜻이 있고 이 불완전성의 조건이 뭐냐면요. 동사가 나왔을 때요. 앞에 주어가 없는 경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불완전하고요. 그냥 단순히 pp만 나요. pp. 동사 ed 붙는 것들. 마지막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때 as가 대로처럼 듯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as 뒤에 evidenced라고 ed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as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완전해. 불완전하죠. 이때 as 어떻게? 대로처럼 듯이. 그래서 입증되듯이 누구에 의해서? 농구 선수에 의해서. 농구 선수가 누군데? 드리블 하고 있어요. 코트를. 근데 paying attention to a teammate off to the side. 그러니까 옆쪽에 있는 팀메이트한테 집중을 하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내가 보고 있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앞이야. 근데 집중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옆쪽에. 그 말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있지 않지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인가 봐요. 그래서 C도 괜찮아요. 제시문과 연결시키기에는.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지금 제시문과 연결이 어색한 게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A입니다. A. 되셨어요? A인데 그 원칙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A는 절대 몇 번이 안 돼요? A는 절대 1번이 안 돼요. A는 1번이 안 돼. 그러면 A는 2번 아니면 3번이죠. 그럼 A가 2번 아니면 3번이란 말은 A 앞에 B랑 C든 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B A일까? 아니면 C A일까를 고민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잘 봐. 이거잖아.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분리가 되면 안 되거든. 야, C는 여러분들 C는 마지막 아니면 끝에 가야 돼. C는 무조건. 왜? C는 두 번째 오면 어색해져요. 이것 때문에. A랑 B가 완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서. 두 번째. 그리고 근데 잘 봐봐. 아까 우리 A 읽었을 때 페이지를 보고 있다, 단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했죠. 우리 B 첫 문장도 무슨 얘기였어? 단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A랑 B 첫 문장은 완전 똑같은 말이야. 단어를 보고 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 단어를 보고 있는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 그럼 결국 뭐랑 뭐가 무조건 붙어야 돼. A랑 B는 그냥 붙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 선생아. BA는 안 되니? BA는 안 되지. 왜요? 순서는 한 문장씩이잖아. BA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B를 두 개로 쪼개봐. B 두 번째 문장에 뭐 나와요? 이거 책 얘기 나와? 단어 얘기 나와? 전혀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첫 문장에서 단어를 보고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나와. 결국 B 첫 문장에서 단어 얘기하다가 B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얘기 안 해요? 다시 단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다시 A에서 무슨 얘기? 다시 단어 얘기로 돌아오지. 그러면은 동질성이 깨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조건 A, B가 돼야 A에 나오는 단어 얘기랑 B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 얘기가 붙어요. 그래서 A, B를 붙여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뭘? C를 가지고 C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고민을 하는 거야.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건 똑같잖아요. C는 절대 두 번째로 오는 게 어색하다고. 왜? A, B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C인데 당연히 여러분들 답이 4번이죠. 왜? 선지에 A, B, C가 없잖아요. 다 몇 번? C, A, B에서 4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했던 문제들이 뭐 조금 더 분석이 들어가면 뭐 그 일반적 진술은 구체와 나열의 직전과 직후에 온다 뭐 이런 게 좀 디테일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위계적 질서는요. 다른 순서 문제 또는 다른 삽입 문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요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순서의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저 진술의 동질성이 유지돼야 된다. 동일한 내용과 사례가 분리되면 안 된다. 저 말은 무조건 챙겨 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순서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